나와주신 분은 슈퍼컴퓨팅 센터 산업재 지원팀에 계신 이상민 팀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늘 이슈는 사실은 좀 라든가 CA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분위기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98년도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인 그 슈퍼컴 활용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전축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을 이제 R&D 하는 거를 접해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봤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솔루션 제공해 왔는데요. 돌아다녀 보면 기업들은 CA를 다 어르신 대부분 아시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좀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모든 중소기업이 알았으면 좋겠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그런 저변 확대는 나중 일이고 오늘은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CA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준비한 자료는 그 자료의 목차는 산업재 기술 혁신, 네. 그다음에 CA 기술의 발전 방향, 저의 활용과 성과, 그다음에 CA 활성화라는 과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요즘에는 뭐 산업체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 기술 혁신이라는 그런 과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대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눠보니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기술 혁신이란 말은 혁신이란 말 자체 속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거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바꾸다는 것이거든요. 예.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네.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체가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그 산업 경쟁력에 성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신 그 AA 슌페터 교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그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상품 공급 방식의 각각에 대해서 연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행동과 방안들을 다 통칭해서 기술 혁신이라고 정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엊그저께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5위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작년도에 국제 경영 계획을 데이터를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요. 우리나라 기술 혁신 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에서 8대 과학기술 선두국가로 이미 발돋움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R&D 투자가 10조 원 이상을 금년도에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선진국의 R&D 투자 비율의 총 GDP 대 R&D 투자 비용을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정부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수준도 한 5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R&D 기존기업 투자하고 있고 계속 그 투자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소기업 상황은 좀 전체적인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하면 기업 활동의 꽃이라기도 하고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 속의 사업체 수하고 고용 인력 관점에서 답은 나오는데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99% 등록되는 산업체 속에 고용 인력이 전체 산업체 고용 인력의 88% 거기 종사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같은 비율로 산업재하고 종사수익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이 잘 돼야지만이 국가 경쟁력이 잘 산다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 혁신 수준과는 좀 동떨어지는데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은 대략 선진국 대비 70%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냐면 설계 부분에서는 80%에 되고 그다음에 생산 가공은 좀 높아서 80%에서 90%까지 선진국의 비율로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설계 부분이 굉장히 낮으네요. 예, 설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설계에 대한 투자가 기업 스스로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이제 외국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계한 투자가 지금 잘 안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 혁신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가 뭐 요새는 좀 중국이라는 그 경쟁 상태를 많이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좀 더 선진화를 내면은 요 설계 부분에 중소기업의 설계 부분에 좀 비율을 높여야 되겠네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은 아직까지도 네. 자체 설계력이 우리나라보다 비슷한 예,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도요자동차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 단계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80% 정도를 결정합니다. 설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GM 자동차조차도 설계 부분의 투자 비용이 도요타보다 적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이유가 예. 설계를 중요한 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이제 어떤 기업이 그 개발 설계 부분에서 잘해야지 어떤 그 제품의 코스트가 설계 초기 단계에 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혁신을 하자라는 것들이 선진국에서의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다음 산업재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예. 그 중전 페이지에서 전체적인 정부가 R&D 투자의 비율을 대폭적인 향상이 되는 반면에 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예.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금년도부터는 R&D 투자가 중소기업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예. 그 표를 보시면 그 중소기업 부분 전체 R&D 부분과 대비돼서 나온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중소기업의 투자비가 금년도에는 4,300억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투자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중소기업 사장분이나 이런 들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 비용도 있지만 그 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요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하기로는 중소기업이라 하면 이제 자금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제품 개발할 장비도 없다고 인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3대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4대 요소라고 또 고려하는데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최고 경영자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뭐 없으면 이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네 가지 요소가 이제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 개발 3대 요소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장점이 뭐냐면 대기업은 이제 결제 프로세스 상당히 깁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하나 결정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검토와 재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급박하게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요즘 이제 IT 기술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고급 연구 장비를 갖고 있는 슈퍼컴 센터와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다면 그 효과적으로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외국 기업들 특히 뭐 일본이나 미국 기업에 보면은 우리랑 관계가
다른 게 조그만 중소기업도 굉장히 그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주로 대기업이 무조건 더 낫다는 그런 어떤 선입관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 크게 두 개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네. 대기업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찍어내는 기업이 아, 있고 예. 또 한 기업은 자체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네. 가지고 자체 설계와 디자인을 다 해서 네. 비록 대기업만큼 큰 제품 아니더라도 네. 핵심 부품을 제공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네. 아니면 아주 고급 부가가치의 완제품을 만들어서 네. 납품하는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가 300만 개거든요. 예. 300만 개 속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비록 작지만 우주선 발사체를 만드는 네. 기업도 있고 비록 작지만 우주의 우주 환경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저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1위인 오토바이 헬멧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는 얼마만한 주기마다 발표할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 1등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명단을 발표한 예가 보면 그중에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기술력은 결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소기업도 이제는 기술 혁신,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설계를 좀 살펴보면요. 설계 단계 보면 제품 설계 단계가 전체 생산 비용의 80%를 좌우한다. 예. 그만큼 이 설계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해서 생산한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매니저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CA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체에 대한. 보통 이제 CA라면 이제 컴퓨터 에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공학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공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설계하고 공학은 같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설계 따로 공학 따로 하지 않고 설계 공학으로 같이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생산할 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설계 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공학을 뒷받침하는 리서치 부분, 기술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생산 단계인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 공학을 하면 어떤 기업이나 산업체가 어떤 생산을 해야 되거나 어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어진 제한 조건 하에서 최적 조건을 충족하도록 제품 전체 구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행위를 설계 행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이제 설계 공학과 IT 기술과의 이제 접합이 해서 새로운 변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설계 부분은 이제 IT 기술,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와 만나서 CAD가 됩니다.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라는 게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기하 모델링, 부품 조립도, 취급 설명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방서쯤 되겠죠. 건물 질 때.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은 이제 진화해서 IT 기술과 접목해서 컴퓨터 에디드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의 생성, 수정,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D 및 CA의 효과와 중요성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제품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생산성이라 하면 투자 대비 돈으로 환대는 이익이거든요. 이게 한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단축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시간이 단축되면 옛날에 페이퍼로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통해서 정확하게 설계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정이나 오류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쉽게 변형할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오류를 옛날에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쉽게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설계를 컴퓨터 해석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비용이 절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옛날에는 설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잘 될 때 계속 찍어보는 겁니다. 금형도 뜨고. 그렇지만 CAE를 통해 보면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그게 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물체를 찍어내지 않고서도 가상적 모습을 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비용이 이제 없어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전 단계까지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CAD와 CA를 통해서 하는 생산 공정을 제가 그림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쪽 내려가서 최종 완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되면 제품 생산의 기술 혁신이 바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CA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됐지 않습니까? 뭐 초기에는 저도 뭐 CA 부분에 할 때 뭐 포트라이얼 랭귀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지금은 이런 뭐 세미나를 1, 2년만 안 가도 뭐 기술을 뭐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CA 기술의 발전의 60년대에서부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CA 기술은 이제 IT 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진행했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 CA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학에 대한 공학의 제품 생산하는 프로세스 측면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모델링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언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가 그런 CA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유저 환경, 유저 인터페이스가 진화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 리소스에 대한 진화의 측면이 네 가지 측면이, 5가지 측면인데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5가지 그 주요 항목에 대해서 진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엔지니어링, 그 공학 그 프로세스의 측면에서는 60년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단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지 않고 부품마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 해석하면 완제품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 해놓고 다른 부품 하고 다른 거 전혀 무관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결국 조립해 보면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제품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는 concurrent인데 동시적인 해석이 된다. 근데 concurrent 해석이 되는 걸로 진화해왔고 앞으로는 concurrent한 엔지니어링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서 좀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링 측면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이죠. 종이 가지고 자대고 줄 쭉쭉 긋고 그다음에 실수적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점점 진화해서 이제 3차원 모델링 그걸 계속 진화하고 요즘엔 이제 파라메틱 디자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A의 기본은 좀 어려운 말로 유한요소법이라고 합니다. 유한요소법이 근거되는 수치 해석법이거든요. CA가. 그 유한요소법이 계속 진화해서 과거에는 이제 단일 분야 해석만 유한요소를 했습니다. 요즘은 다중 분야라고 하죠. 유체와 구조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툴이 나오기 때문에 그 툴을 이용하면 이제 C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 문제거든요. 유체하고 구체를 동시에 풀어야 되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요즘에 이제 코맨드 라인으로선 키보드 뚜딱뚜딱 치는 그 수준에서 이제 아이콘으로 클릭하는 그러니까 GUI 환경으로 올라왔고 나중에는 이제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뭐냐면 초대형 가시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설계자가 직접 설계를 그 화면에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면 바로 그게 수정이 되고 설계 도면까지 바뀌는 버추얼 리얼리티 환경으로 이제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팅 리소스는 좀 쉽게 과거에는 PC 베이스에서 워크세션, 슈퍼 PC, 이거는 프로세스 성능이 뭐
한 칩셋에 4개 코어가 박혀 있는 거 성능 좋은 PC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0대 후반에는 이제 문짝으로 이제 슈퍼컴 파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내려면 슈퍼컴 같은 아주 막강한 파워의 그 리소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향후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CA가 어떻게 극대화될 것인가 보면 이제 차세대 제품 설계 환경, 이제 설계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 단계하고 공학 해석 단계, 그다음에 최적화 단계, 설계 최적화 단계 크게 세 덩어리 나눠져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이제 스포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크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마크업이라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 제품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이제 스포컴 밑을 기반을 해서 실제 시제품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완제품과 똑같이 그 스포컴 상황에서 구현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이 이제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 기업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데 이제 뭐 항공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슈퍼컴퓨팅 디지털 마크업 이런 환경은 아직 국내는 없습니다. 국내는 없고,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는 개발을 해야 될 강력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그 고가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하기에는 너무 수요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저희 혼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연구원과 기업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개발용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슈 후에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뭐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쪽지로다가 이런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를 계속 질문이나 이런 쪽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야죠. 이 자료가 전번 자료는 상당히 그래픽이 많아가지고 한참 동안 떴는데,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서 슈퍼컴퓨터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이슈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개발 장비는 이제 PC나 각 제품에 필요한 실험 장비쯤 될 텐데요. 아마 슈퍼컴퓨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기후, 태풍이나 뭐 재난 나오면 기상청에서 뭐 슈퍼컴 통해서 예보했다는 말을 들으셨듯이 슈퍼컴은 많은 분이 다 아시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슈퍼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슈퍼컴이라면 당대 기술로 구현 가능한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컴퓨터는 이제 소위 이제 첨단 연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대기업은 이제 사용 능력이 있어 하는데 일반 영세한 중소기업 엄두가 못 내시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일정 정도 규모의 슈퍼컴 자원 행성 유지를 하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산업 대부분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되고요. 이것의 효과는 설계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절감에 대한 수치를 제가 40에서 60% 적었는데 이 수치는 저희 키스티 슈퍼센터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술 지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컴 통해서 또 다른 효과는 상당히 고정밀하고 대용량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물리적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가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 활용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네. 자동차가 이제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각 부품에 대한 해석, 유동 해석, 내부의 그 소음 해석, 열 해석, 여러 가지 부품 해석을 다 스포콤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동차도. 그다음에 전자제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대부분 있듯이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슈퍼컴퓨터로 그 김치냉장고 저장 원리를 다 규명을 했고, 그다음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슈퍼컴을 통해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도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뭐 어떤 분이 그 질문을 보내어 주셨는데요. 장정훈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요번에 그 이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CA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CST하고 이제 그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 나오는데. 한번 나옵니까? 제가 질문을 질문이 정확히 먼저 알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중소기업청이 이제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 청사에 있는데 중소기업청과 저희가 작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콤과 그 속에 들어있는 공학 해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활용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쉽게 CA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기술개발 3대 요소가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금과 인력과 자원, 개발 장비, 그런 3요소를 많은 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다 일정 정도 범위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자금도 계속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현재 수준에서는 1.5억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개발 인력도 이제 국내 전문가 300여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하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 인력에 대한 계속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이제 스포콤과 같이 좀 쓰기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한참 공부해서 써야 되는데 쓰기 어려운 건데, 근데 좀만 공부하면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당장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팀장님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주로 전문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저는 쓰지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스스로 개발해서 개발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한 반년은 이제 코딩을 하고 또 반년은 성능 시험입니다. 테스트하고. 제가 현업에서 그 CA 실장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영자분들이 항상 그 CA 그러면 한 사람이 뭐 모든 솔루션을 다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어떤 엔지니어들이랑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CA 부분이 너무 저희 쪽 회사에서는 6, 7개 부분이 있었어요. 뭐 구조, 그 다음에 유체, 그 다음에 뭐 소음 진동, 그 다음에 무슨 그 EMI, EMC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 중소기업 이들도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요구를 많이 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크게 6개 분야의 그 지원 한번 있는데, 구조 고체 분야, 연료체 분야, 전기 전제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그다음에 뭐 화학 생명 분야, 그다음에 IT 응용 분야, 6개 분야로 이제 하는데 6개 분야의 지원을 위한,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할 텐데, 각 분야보다 좀 대표적인 솔루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선전하는 곳에서
정도인데, 그리고 워낙 독점 아닙니까? 뭐 어떻게, 좀 범용 소프트웨어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구체 분야에서는 저기 아바쿠스가 있고 엔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트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그 정도가 있고, 파트란도 네, 페이트란도 있습니다. MSC 페이트란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체 쪽은 이제 플루언트, 스타시디, 그다음에 곧 도입될 거래량은 이제 스쿨테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체 쪽은 이제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분야는 이제 없지만 가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학생명 분야는 가우시안, 그다음에 NWChem, 그다음에 그밖에 상당히 고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에너지 환경 분야는 연료체 분야하고 여러 분야의 그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상위에 언급됐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더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저희가 질문해 드린 게 유저들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PC에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 CPU에 돌아가는 이제 순차 코드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스포콤은 이제 여러 가지 CPU가 있기 때문에 병렬화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슈퍼컴퓨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스포콤 4호기가 이제 도입 중에 있는데요. 이게 크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타입이라고 하죠. SMP 타입의 머신이 한 15테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15테라인 게 클러스터형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총 30테라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이게 360테라 플러스까지 총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가용할 CPU 수가 한 3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산업 그 정도 엄청나게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자원이고 그 자원을 우리나라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거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상당히 제 관심이 좀 있는데 슈퍼컴퓨터 활용 웹 기반 설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요건 어떤 얘기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고민해서 이제 개발을 지금 시범 환경을 만든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 계신 분이 슈퍼콤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이용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공학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용 소프트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 기업에 계시는 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설계 CAD 데이터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건가 그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CAD 데이터를 인풋을 딱 던져주면 나머지 부분은 해석은 자동적으로 해서 결과 데이터를 처음에 설계자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자기 그 공장에서 원격으로 뭐. 물론이죠. 웹에 접근해서 그 CAD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 속에서는 다 슈퍼컴상에서 해석 도래를 가면서 다 계산이 됩니다. 최종 아웃풋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기업체나 중소기업이,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내가 얼마큼 내가 비용이 들어야 될지도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용, 여기 이제, 국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이제, 선도형 기술혁신 개발 중 사업에서, 이제 연구비를 주니까, 그걸 받으면, 슈퍼콤 사용 시간을 일정적으로 책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자원이 나가서, 그 자원을 저희가 이제 공동연구기관에 함께 참여하게 되거든요. 저희랑 함께 제품을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독단적으로 저희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할 때는 저희 저희 센터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이 자원 어떻게 할당받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뭐 많이 안 든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원래 국가
세금으로 저희 연구원에 운영되기 때문에 예. 영리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에서 있는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턱없이 비싼 게 아니고 예. 적어도 이제 운영비 정도 나올 정도.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니까 저희가 자원이 들었을 때 감가상각비하고 도입 비용을 다 해서 최적의 금액을 산출하는데 그 최적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있잖아요. 예. 손익분기점의 10분의 1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을.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처럼 IT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고급 인력도 CA에 대한 인력도 그 교육도 해준다 그러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더 포커스를 더 좁혀가지고 중소기업에서 C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제 이런 말 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뭐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 장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그 최근까지도 이제 설계에 통해서 기술 혁신이 상당히 미흡하니까 요거를 이게 설계라는 게 총 제품 생산 비용의 80%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제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이 설계 분야의 인력이 또 전문화된 인력이 기업에 안 계시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설계 기술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전문 교육 체제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요구한 설계 인력을 국가나 아니면 국가의 위탁을 받아온 전문 기관이 길러서 기업체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시행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차원의 설계 기술 교육센터가 설치를 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제품에 맞춘 제품 설계에 맞는 심화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이 항상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인력을 항상 가지고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산학연, 협력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옛날 정부나 현 정부나 이 산학연 협력체제는 항상 고정 레퍼토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부족한 부분인데 제품이나 고급 인력과 첨단 장비 등이 서로 연계돼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연계 체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과 출연연과 함께해서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주라는 게 그 의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이제 대학과 출연연이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대학의 기술은 이제 원천적인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는 이제 실용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기업의 기술 이전과 보급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연연의 고급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정책적인 얘기인 거고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보면, 차세대 제품 설계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편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좀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스포 컴퓨팅, 디지털 마크업이 좋은 예인데요. 이걸 만들어두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 산업체가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은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보면 이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뭐 캐드나 뭐 이런 그래픽 툴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같은 데서는 뭐 이런 툴들을 스탠다드 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스탠다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를. 근데 이제 업체들은 일단은 자기 그 협력 업체들은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큰 네. 기업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 지원 사업 하면서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네. 기업이 자기네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땐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를 살 재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 제품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수 목적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범용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범용 소프트웨어를 좀 튠을 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 변형할 노력이 필요한데, 기업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소프트웨어 해달라. 근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소프트 요구하는 기업이 다소가 될 때, 이제 저희가 대신 구매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랑 협상을 해도 소프트웨어 업체랑 하면 쓰는 만큼 필요할 때만큼 이렇게 라이센스를 내고 그러는 제도는 없습니까? 아, 그런 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어딘가에 설치해놓고 거기 접속하는 횟수하고 활용한 숫자만큼 그 비용을 이제 공급사에 가져가는 비용인데. 좀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 정부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소위 어드벤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일본 산업체가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돼서 현재 도요타 자동차의 모든 계열 회사들은 다 어드벤처 프로젝트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한계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면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질문을 좀 받고 더 결론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쪽지 질문들을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몇 개를 좀 보고, 안도현님께서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기술 개발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되거나 하는 것이 없는지요? 국책사회에 관해서 관련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최종 결과에 대해서 모두 공개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의 최종 연구 보고서는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거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 제하고 일반 연구개발 사업들은 국회 도서관에 제출되면서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거가 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자기가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거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지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은 다 공유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모든 프로젝트 보면 시작에 사업 계획서가 있고, 사업 계획서가 진행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는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최종 연구 보고서는 이제 누구나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김선아님께서 쪽지를 보냈는데, 정부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과 지원을 정보 제공이나 모르는
기업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봅니다. 정보 제공의 폭을 폭넓게 줄 수 있는 그 미흡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그런 홍보가 중요성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홍보는 이제 하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계속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이제 접수가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전담 부서는 지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나 웹 통해서 사업 공지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푸시메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만 개 정도 됐거든요. 기업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스포콤을 통해서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을 다시 추스려서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또 전화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민 팀장이랑 좀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세요. 생긴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신데 저는 제가 회사에 이렇게 다닐 때 CA 엔지니어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있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도 굉장히 세고 자기 혼자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캐드는 안 그러는데 CA는 한 사람이 아바커스 한두 명이 쓰는데도 그 소프트웨어 사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서 많은 팀장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 진짜 많이 그냥 요구를 해야지 들려주기 때문에 참 힘들다. 치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은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진우님께서 이런 쪽지를 보내셨는데 상용 해석 어플리케이션의 비용이 매우 고가인데 각 해석 분야별로 오픈 해석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 좀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열려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만 외부로부터 보다 좋은 정보가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제 서로가 잘 윈윈해야 되지 자기만 잘 살고 남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되게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중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념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센터가 각 분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벤치마킹해서 그 중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고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다 조사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 좀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각 분야에 오픈소스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제공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 분 중에 조혜생님이 쪽지인데 현재 업계에서 여러 가지 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를 하려면 CA 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허연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문한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현업에서는 다양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하는데 이거를 CA로다가 사용을 하려면 어떤 호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게 각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의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속성을 계속 강화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포맷의 CAD 데이터만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없게끔 해놨거든요. 요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거기서 이제 CAD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최근에 어떤 국내 교수님, CAD 학회 중심으로 CAD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화되면, 그 표준화 안에 따르면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좀 편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신화동 님이, 업무 시간이라 그런데 이제 강연 초반에 CA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공감입니다라고 말씀했는데 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CA의 그 의지를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기술만큼 중요한 거 같아요. 당연히. CEO라면 최고 경영자거든요. 예.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혁신이란 말은,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 있고, 인식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선점이 나오면 그거를 추진을 하게 하는 최고 경영자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A도 마찬가지인데, CA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려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이란 정말 중요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CEO께서 의지를 가시고 직원들을 계속 독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경북대학교에 계신 김영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의 CA 업무에 맞는 CA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CA 업무가 단지 숫자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인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서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케이스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드리는지 한번. 이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예, 담고 예. 있어서요.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데, 예. CA 업무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도출부터 넓게 보면 다 그게 포함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전화 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업무에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코프를 줄여가지고 어떤 모델링에 계산하고 이런 데 중점적인 업무로 좀 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모델링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2D CAD 데이터 가지고 해석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품은 이제 3000 모델이거든요. 3000 모델인데 그렇게 되면 2D까지 이제 PC로 충분히 해석됐는데 이거 3000 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스텝에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3000 모델링을 기업에 있는 연구원을 교육시켜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술 습득이 되는 겁니다. 기업에. 그래서 3000 모델링을 같이 수행하고, 모델링이 되면 이제 스포콤에서 수행하고, 결과를 같이 해석하고, 그리고 이게 기업이 요구하는 수치가 또 있습니다. 모델링에 대한 결과 수치가 있으면 그걸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설계만 하고는 제품 바로 찍었다고 합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실험을 또 하는데, 실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또 안 나오면 다시 또 설계해서 또 찍어보고. 그런데 3000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그 단계만 줄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기업에. 제가 이제, 저는 미국 기업이랑 한국 기업을 이제 같이 근무를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연구소랑 공장이랑 좀 이제 따로 좀 조직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연구소만 있고, 공장에 있는 분들은 좀 공장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원들이 와서 이렇게 설계하고 막 이랬으면은, 자기가 설계하면 다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이거 가지고는 뭐 생산할 수 없는 3D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떻게 생산을 하냐.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것들이 내가 다 그린다고 생산이 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많이 연구원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성윤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슈퍼컴 센터와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위해서 우선 고소분 라인이 먼저 돼야 한다고
됩니다. 고속 CPU 발전으로 해석 시간을 줄여드는 반면 해석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생성되는 데이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송할 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슈퍼컴 센터에서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인지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한국가정보연구원은 이제 네트워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밴드위스라는 게 있는데, 밴드위스가 최대 20기가 bps까지거든요. 1초에 20기가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선입니다. 그 회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각 대도시, 광역시를 포함해서 대도시에 제주도시까지 포함해서 13개 지역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만 센터에서 이제 라인을 또 따라서 각 산업체나 연구소, 대학으로 이제 초고속 연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계신 분이 어떤 저희 스포콩 활용하시려면 인터넷으로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큰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만 센터에 가시면 쉽게 저희로부터 초고속으로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회사에서 초고속 용망 활용하시다면 별도로 이제 라인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은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캐드 그래픽의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들이나 이런 질문들이 어떤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울 질문들도 있어요. 어렵다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들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용호님께서 이런 질문도 가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CA 엔지니어가 앞으로 노력해야겠지만 행동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 한번. 이게 자세 문제인데요. 자세할 때는 좀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당 분야의 제품을 설계를 나갈 때, 만족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더 이상의 노력이 해서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자기 손에서 최고의 제품이 나왔다는 게 되는 거고, 설계할 때 요즘에 막 시작하는 건데, 이제 최적 설계를 꼭 필요합니다. 설계가뿐만 아니라, 설계가 설계 조건에 맞도록 하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설계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거기다 기술적으로는 최적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다. 우리 이런 방송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어떤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저기 대표 메일을 하면 되게 쉬운데요. SMB라는 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를 하시고 cst.re.kr을 하시면 저희 전담 지원팀에 바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CNG 방송 아니면은 캐드 그래픽 CNG 방송의 게시판에 좀 자세한 것들을 올릴 테니까 계속 이 방송이 끝나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시고요.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